순풍 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하이킥 시리즈.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모두 김병욱 PD의 시트콤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여전히 웃기다는 점입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도 웃긴데 시트콤은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 시트콤에 대해 알아봅시다. 1993년 등장한 오박산의 사람들. 파격적인 설정과 스토리로 첫 시작부터 흥행을 하고 최고 시청률 36.6%를 보여주며 오박산의 사람들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95년 오박산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LA 아리랑은 실질적으로 시트콤이라는 장르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킵니다. 96년에 등장한 남자셋 여자셋은 시트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시트콤의 원조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합니다. 오박산의 사람들, LA 아리랑, 남자셋 여자셋 세 작품 모두 인기가 있었고 시트콤이라는 장르에 큰 의미가 있었지만 98년 모든 걸 잊게 할 만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순풍 산부인과. 순풍 산부인과로 대한민국 시트콤 열풍이 시작되고 사회적 신도론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풍 산부인과를 선두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가족 시트콤들이 등장하고 가족뿐만이 아닌 논스톱 시리즈 같은 청춘 시트콤, 새 친구 같은 성인 시트콤, 하나하나 거를 타서 넘는 명작들이 등장하며 그야말로 대시트콤 시대가 열립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대시트콤 시대는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점차 그 인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녕 프란체스카 그리고 올타임 레전드 거침없이 하이킥이 등장하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종영 이후 김치치즈 스마일, 못 말리는 결혼 등 다양한 시트콤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본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본 크크섬의 비밀 역시 초반 방영 당시 베이징 올림픽 중계와 겹치면서 화제성을 빼앗기고 잦은 휴방까지 하게 되며 낮은 성적으로 종료합니다. 그렇게 흐름이 끊기나 싶던 그때 지붕 뚫고 하이킥이 등장합니다. 첫 방송부터 전작인 거침없이 하이킥보다 더 높은 시청률로 출발하고 캐릭터가 자리 잡고 웃긴 장면들과 유행어들이 화제가 되면서 시청률이 점차 증가해 거침없이 하이킥보다 더 높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물론 충격적인 결말로 최종화 방영 이후 평가가 뒤집어지긴 했지만 2025년 뉴케어 광고로 지붕킥 멤버들이 다시 모이게 됐는데 원작의 엔딩을 뒤집고 지훈과 정음이 결혼해 아이를 낳은 모습이 등장하면서 15년 만에 해피엔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 이후 등장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시트콤들인 스탠바이, 엄마가 뭐길래는 좋지 못한 성적으로 조기 종영되며 엄마가 뭐길래를 끝으로 2012년 16년간 이어오던 MBC의 1회 시트콤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SBS 역시 이미 2005년 귀엽거나 미치거나를 끝으로 시트콤이 끝나버렸고 마지막 남은 KBS도 2013년 일말의 순정을 끝으로 1회 시트콤들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이후 감자별이나 초행가족,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간간히 시트콤들이 등장하거나 간혹 푸른거탑처럼 흥행하는 작품들도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종영 이후나 짤로만 화제가 됐을 뿐 방영 당시에는 그만한 화제성이 없었는지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이후부터는 시트콤이 아니라 시트콤처럼 웃음을 중점으로 둔 예능형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시트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시트콤은 왜 없어졌을까요? 시트콤은 일반적인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가 4분의 1 수준으로 잘 생각해보면 하이킥 시리즈나 논스톱 시리즈 같은 시트콤들을 보면 대부분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TV에 등장하는 신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은 제작비로 제작 환경도 상당히 열악했고 기본적으로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 방영했기 때문에 제작팀들은 최소 하루 만에 한 회를 찍는 속도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하이킥의 경우도 일주일에 6일을 촬영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5일치 대본이 나오는 형식으로 사람들을 갈아 넣어 만들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약 8년 2개월간 방영한 더 오피스 201부작, 약 9개월간 방영한 거침없이 하이킥 182부작, 하이킥이 끝나고 등장한 여러 NG 장면들이나 당시 정준하가 무한도전에 자주 지각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결국 시트콤의 인기가 식은 이후 이 방식으로 촬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익 역시 전극 드라마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한류를 노려 해외 수출을 하지만 시트콤은 해외 판매가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수익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 등장하는 중간 광고도 2021년이 돼서야 지상파 허용이 되었던 거라 당시 시트콤은 돈 벌 수단이 적었습니다. 물론 하이킥 1, 2편이나 순풍 산부인과처럼 압도적인 인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트콤이라는 장르 자체의 인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안 됐고 그로 인해 1회 시트콤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트콤의 전성기로 기억하는 작품은 보통 순풍 산부인과부터 지붕 뚫고 하이킥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등장한 시트콤들은 이미 했던 소재들을 등장인물만 바꾼 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신선했던 상황과 대사가 이제는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재가 고갈되자 제작진들은 새로운 웃음을 찾기 위해 더 과한 설정과 자극적인 개그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별에서 화장실 개그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를 넘은 개그나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트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엔 소재가 부족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자니 논란이 생깁니다. 그렇게 쓸만한 개그는 갈등 유발 개그로만 남고 남은 건 시청자들에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하는 노잼 개그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웃지 않은 시트콤은 시트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튜브와 OTT가 TV를 대체하게 되면서 시트콤뿐만이 아닌 TV 자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들은 OTT로 다시 보는 경우도 많고 최근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만큼 한국 드라마를 보는 세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트콤 다시 등장해도 잘 되지 않을까요? 과거 전성기 때 시트콤처럼 꼭 1회 시트콤이 아니어도 으라차차 와이키키처럼 16부작 시즌제 시트콤이 등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기존 전국 드라마보다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2024년부터 KBS에서는 시트콤을 재개했습니다. 실제 명분 역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사전 제작 드라마가 보편화되고 OTT의 등장과 맞물려 드라마 제작비가 치솟고 수익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덜 드는 시트콤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명분 자체는 과거 지상파 시트콤의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아쉽지만 KBS에서는 2024년 개소리라는 시트콤을 제작했고 2025년 키키키키과 빌런의 나라라는 시트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현재 시장성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물론 키키키킥은 사람들의 비판과 0%대 시청률로 크게 말아먹었지만 개소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호평으로 시즌2 제작 요청을 받기도 하며 나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트콤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웃음을 불편해하는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도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아직은 실험 중에 있지만 저는 오히려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가 만연한 현재 사회에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시트콤이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트콤을 보던 그 풍경처럼 말이죠.